2학년 친구들 일주일 잘 보냈나요? 오늘은 무드의 가면 만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밑그림에 밑그림 그리기를 했죠. 가면에 밑그림 그리기. 그래서 두 가지 가면에 밑그림 그리는 것을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물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오늘은 어, 밑그림에 색칠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밑그림에 색칠하기. 자, 가면, 완성된 가면이죠. 자, 저번 시간에 바탕 재료에 밑그림 그리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자 가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한 부분을 칼로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눈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는데, 눈 부분을 가면의 눈 부분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서 눈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죠. 카리스마 있게,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두껍게 밑그림을 그리고 검은 색의 펜으로 칠해줍니다. 물감으로 칠해도 되고, 근데 펜으로 칠하면 좀 편리하죠. 빨리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똑같은 형태로 해서 멀리서 보면 눈이 굉장히 아이라인이 짙은 아이라인으로 강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파내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죠. 팔로 파내면 파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너무 구멍이 커서 어, 좀 눈이 보기에는 좀 변할 수 있어도 바깥에서 봤을 때 누군지 알 수가 있죠. 눈에 있는 구멍이 너무 크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재료들을 한번 대보면서 저기 느낌을 한번 보는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자기가 할 것인지에 대한 느낌을 한번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결정이 됐으면 자기가 할 디자인이 결정이 됐으면 이제 눈 부분을 먼저 어,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 부분에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면은 너무 많은 그런 색깔이나 장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을 강조한 그런 가면입니다. 그래서 눈 부분을 좀 신중하게, 그리고 또 좀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그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저 베트 걸인가 또 이런 가면을 썼죠, 그죠? 근데 눈 부분만 가려지는 가면도 있지만 이건 얼굴 전체로 해서 눈을 강조한 그런 형태의 가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디자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위로 올라가는, 지금 눈 부분에 마스카라가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 가면의 눈 부분도 이렇게 올라가면 같은 느낌이 좀 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해서 좌우를 이렇게 아, 그려주는데 꼭 좌우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같은 느낌으로 해주되 이런 부분은 어, 다르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전체적으로는 다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 외에 이런 세세한 포인트들은 좌우를 좀 다르게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필로 밑그림을 이제 눈 부분의 밑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죠? 좌우를.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줄 부분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좌측의 이쪽 가면에서는 아랫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밑으로 늘어뜨렸습니다. 당초 문양을 이렇게 그죠, 넝쿨 형태로 느릿뜨렸는데 이 부분은 그게 없으니까 눈물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어, 그려줬었죠. 자,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왼쪽에는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조금 또 뻗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좀 단순하게 처리됐으니까 여기에는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줬죠. 자, 그 다음에 입술을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입술은 크게 그릴 수도 있고, 그냥 보통 사이즈로 그리고 아주 작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입술을 입술의 크기에 따라서 가면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냥 보통 사이즈로 입술 너무 크게 또 작게 다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좀 익살스러운 귀여운 느낌이 나려면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입술을 그려주면 또 굉장히 좀 앙증맞은 느낌이 나죠. 입술을 그려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밑그림이, 연필로 밑그림이 다 완성된 그런 가면까지 작업을 점심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밑그림의 색칠 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색칠을 하기 위해서는 색칠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면은 이제 금색으로만, 금분이 들어간 금색으로만 색칠을 하기 때문에 색칠 다른 그런 컬러 색깔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또 많이 섞지도 않아요. 물 약간만 섞으면 돼요. 얘가 지금 액상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감을 많이 색깔을 다양한 컬러를 쓰는 친구들은 요 휴지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붓을 물에 씻어서 여기 한번 닦아주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붓에 다른 색깔이 묻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접어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팔레트가 필요하죠. 그죠? 팔레트, 이런 간단한 형태의 팔레트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붓은 좀 두꺼운 거 아니면 좀 세필, 그러니까 좀 세밀한 부분, 가는 부분을 작은 부분을 칠하기 위해서는 좀 얇은 붓이 좋고 좀 넓은 붓일 때는 이제 조금 두꺼운 거 좋은데 그 적당한 제 호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러분 보고 가서 너무 크지 않은 펜으로 펜이래 붓으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칠이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요 붓은 지금 납작한 붓입니다. 납작하면서 너무 크지 않는 붓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요런 끝부분 요런 데를 깨끗하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팔레트에 금 가루가 섞여져 있는 금물이 섞여져 있는 그 색깔을 일단 덜어 가지고 그죠? 붓에 묻혀 가지고 이렇게 칠해주면 되죠. 칠하는 방식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부분은 이렇게 붓을 세워서 눕혀서 이렇게 그리고 요 좁은 부분은 붓을 세워서 그죠? 납작하기 때문에 세우면 또 요 부분은 또 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금분에 색칠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냥 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칠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좀 농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금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 또 붓에 금분이 적게 묻어 있으면 좀 연하게 칠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진하게 끝부분은 좀 연하게 그렇게 농도 조절도 자기가 해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면의 눈 부분을 이렇게 금분이 들어간 금색으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부분에 색깔이 다 칠해졌죠.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한번 칠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 칠하는 건 어렵지 않고 이거는 이제 같은 농도로 거의 칠하는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는데 이제 포스터 칼라나 물감을 색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영을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 그게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전체적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겁내지 말고 어, 자기가 밑그림 그린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칠해주면 돼. 이 전체를 칠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작업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흰색이 지금 이거는 그대로 노출이 되고 눈만 강조됐는데 전체를 다 색깔을 이 색깔로 마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흰색이 있는데 또 흰색을 칠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감이 깨끗하게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근데 요 가면은 지금 마감이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는 따로 퍼스트 컬러 흰색을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흰 부분을 또 흰색 퍼스트 컬러를 칠해주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에 눈 부분을 우리 금분이 들어간 물감으로 이렇게 칠을 해줬습니다. 자, 보니까 아까 밑그림만 그려 있을 때랑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죠? 훨씬 지금 보면 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가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과 검은색의 그 눈 주위의 아이라인과 그 다음에 금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눈 부분이 완성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도 칠해줘야 됩니다. 그죠? 입술은 뭐 다른 색으로 칠해도 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 가면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금색을 써서 화려한 디자인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입술에도 금색을 지금 칠하고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요 금색이 붓에 붙어 있는 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연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도 진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게 좀 이렇게 거슬려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런 부분들에 조금 더 자기가 음영을 강하게 나타낼 어, 필요를 느끼는 친구들은 위에 한 번 더 칠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마르고 나서 한 번 더 칠해주면 훨씬 두꺼우면서도 금분의 효과가 훨씬 더 잘 나타나겠죠. 광택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칠하면서 자기가 그 느낌을 알고 칠해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근본이니까 그렇고 물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감으로 퍼스트 컬러로 칠할 때도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칠하면 됩니다. 자기가 칠하고 싶은 부분에 자 그래서 아까 눈 부분만 완성된 또 가면과 지금은 눈과 입술이 또 완성된 걸 보니까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검은색으로 밑그림 그린 부분들이 지금 다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때 이 좀 선명하게 밑그림이 보여주기 위해서 좀 진하게 그렸습니다. 연필로 진하게 그리다 보니까 지금 밑그림이 그린 연필 부분이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죠. 그죠? 근데 이게 가만히 남아있으면 우리 그림 그리고 나서 왜 캐릭터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그림 그릴 때 이 검은색 줄을 또 외곽 줄을 그려주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캐릭터 그림은 거의 다 칠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돋보이거든요.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은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포스트 컬러를 칠할 때는 이런 검은 부분이 남아 있으면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필 자국이 그래서 너무 진하게 그리지 않도록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밑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좀 진하게 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밑그림 연필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또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과 입술이 완성된 그런 가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측에 눈물 방울을 하나 그려줬죠. 그죠? 그래서 눈물 방울도 어, 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눈물 방울이 지금 요런 모양이면 여러분 저 붓으로 이제 칠할 때 붓에 근분을 많이 처음에 이렇게 발렛대에 있는 거 실을 묻히면 붓에
많이 묻어 있죠, 물감이. 그죠? 그러면 많이 묻어 있는 부분을 요 밑에 부분을 먼저 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칠해주면 여기는 지금 진하게 많은 부분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어때요? 붓에는 여기에 많이 칠해줬기 때문에 물감의 양이 적겠죠. 그러면은 적은 부분에 이제 이 꼬리 부분을 칠해주면 여기는 연하게 나오고 여기는 진하게 나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진해서 정말 좀 명암의 효과라 음영의 효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하면 이렇게 좀 입체적인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건물을 칠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감을 칠할 때도 그죠? 물감을 칠해주고 요 밑에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칠해주면 이렇게 좀 더 입체감이 조금 드러나죠. 요런 부분을 칠해주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꼬리 부분에 조금 더 한 번씩 더 칠해주면 좀 그런 부분이 그런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코를 이 가면이 지금 코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는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코를 이렇게 코 구멍을 칠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코가 더 높게 보이고 어, 사람이 코가 높고 이렇게 코가 선명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 구조가 좀 얼굴형이 좀 뭐 뚜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에 구멍 이게 그냥 놔두기보다도 근데 잘못해서 이게 또 들리면 돼지코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코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해서 어쨌든 어, 코 부분을 이렇게 그려 줬습니다. 자, 그래서 코 부분이 완성되고 눈 부분이 완성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색칠은 거의 끝나는 그런 어,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식 물들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어, 복잡한 그리고 어려운 디자인은 제가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눈 부분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입술, 그다음에 약간의 포인트 부분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의 가면을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떤 디자인의 가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한테 작업하는 과정을 제가 그냥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밑밭 바탕 가면 재료에 연필로 밑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색칠하고 그런 과정으로 그죠. 그래서 어떤 디자인 아니면 어떤 컬러의 가면 또 이런 순서로 그리면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디자인을 가미해서 디자인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밑그림 위에 색칠이 들어간 부분은 1차적으로 완성한 가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순서에 따라서 좀 색칠하거나 그런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작업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다리는 시간도 좀 줄였고 그리고 오늘은 색칠까지만 하기 위해서 좀 양을 좀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장식하는 부분, 머리 장식도 있고 또 다양한 재료를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요번 과정에서는 일찍 슬라이드는 지금 일찍 마쳤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색칠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정교한 색칠, 그 다음에 또 디자인이 복잡하면 또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색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어, 좀 두렵거나 뭐 힘들어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하고 싶은 디자인으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 과정으로 색칠을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식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